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주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영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 5G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1.02%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조금 돌려놓은 모습인데, 이제 오늘 새벽인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미중 합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차트예요. 지금 이제 스몰 딜이나 아니면 노딜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빅딜은 거의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최악의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좀 보이는 그런 차트예요. 지지선이 아직은 있지만 지지선이 지금 지켜줄지 말지는 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차트이고, 다행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좀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거의 캔들상으로는 반전형 캔들을 좀 만들면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막은 모습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지금 저점을 좀 계속 높이면서 약간의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무난하게만 스몰딜 정도로만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121선까지는 이렇게 121선이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대외적인 그런 악재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지금 전 저점이 한 600 초반대니까 그때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확보는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가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금리 조정 언제 끝낼지 명쾌함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렸고 9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 인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1%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준 제롬 파월은 굉장하게 자기 뚝심을 발휘를 하면서 0.25%만 내렸고, 이 인하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 또는 종료할지에 대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7월 달에 기준 금리를 인하할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9월 달에는 이제 중간 사이클 조정을 거론은 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들은 선물 시장에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화적인 그런 멘트를 좀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6년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을 한 차례 하고 난 뒤에 계속 유지를 했지만 2016년 중반부터 좀 급격하게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빠른 속도로 올려가지고 우리 한국보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하게 많이 떨어진 그런 요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말 2018년부터는 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키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꺾었죠, 사실. 그리고 2019년 들어와서부터는 이 기준금리를 이제 두 차례를 인하시켰는데,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끝났고 동결을 떠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앞으로 선제적으로 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금리 인하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인상되는 사이클을 잠깐 조정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고, 이 중간 사이클 조정이 끝나고 어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금리를 다시 동결을 하거나 혹은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좀 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동결한 다음에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사이클이란 얘기는 여기서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FOMC 성명에서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한 금리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조정을 하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역 불확실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되고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한 것이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반대로 말을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되고 글로벌 경기가 이제 다시 회복세,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이제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악화가 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지속을 할 수도 있고, 결국 지금 FOMC에서 굉장하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무역 불확실성, 다시 말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유튜브 중에 JTB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분이 그래도 나름 그 논리적이고 제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가끔 보는데, 이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사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 이제 제로 금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고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거의 이제 증시는 폭락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그렇죠. 뭐 금을 사야 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분 영상을 보면은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비관론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분 또 얘기하시는 게 이제 ISM이랑 PMI 지수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ISM 지수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최근 이제 5월 달부터 보면 이제 52에서 52, 51, 47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10월 1일 날 발표된 그런 자료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PMI 지수,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이것도 제조업 관련된 지수인데, 이거는 재밌는 게 8월 달에 5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22일에는 49를 찍었다가 지금 9월 달부터 해가지고 50, 51, 51.1로 약간 반등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ISM 지수랑 PMI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지금 팩트는 좀 아니고요. ISM 지수가 사실상 떨어진 것도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제조업 지수도 지금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스몰 딜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이 지수 자체는 좀 반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기 침체의 사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18년 이후로 이제 빅 트레이더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폭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나친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리스크라든가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위기와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포감에 젖어 있는 것 또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일이나 이제 11월 달에 APEC에서 미중 합의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노딜이라든가 굉장히 악화되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대처법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증시가 급격하게 오른다고 한다면은 금리를 너무 이제 가파르게 내리지 않고 좀 동결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너무 주식이 과열되지 않게 그런 조절을 해주는 그런 어떤 조절기,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중 무역 전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겁먹어서 모두 다 현금화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주식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호재는 악재를 낳고 악재는 호재를 낳는다, 이거에 대해서 꼭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항상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에 대비를 하되 항상 투자의 세계에서 발을 완전하게 빼지는 말자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